여러분, 내가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세월을 오래 지나오면 결국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입니다. 남이 궁금해하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마음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단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깊이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나는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문이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그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질문은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던져집니다. 또 어떤 질문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기 위해 던져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묻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알아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밤이 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낮에 했던 말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나쁜 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늘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기억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작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이해해 주던 사람도 내일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던 사람도 어느 날은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한 가지 작은 원칙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되 내 삶의 모든 문을 다 열어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문을 모두 열어두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없는 집은 결국 바람도 세게 들어오고 먼지도 쉽게 쌓이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도 그런 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품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물었다고 해서 모두 자세히 대답할 필요는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오히려 내 삶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보며 그 질문들이 몇 가지로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질문, 가족과 자식에 관한 질문, 마음 깊은 곳을 캐묻는 질문,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사람의 삶을 괜히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에는 조용히 미소만 짓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한 가지 조용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말이 꼭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혜 말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여러 모임을 다니다 보면은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됩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연금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집값은 많이 올랐나요? 이런 말들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저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근황을 묻는 자연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보며 느낀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울을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넉넉한지, 누가 더 어려운지 조용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금이 많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여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부러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비용을 나눌 때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형편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동정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약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류는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삶의 깊이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정보 하나로 그 사람을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연금이 얼마인 사람, 누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의 숫자로 요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거창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대답은 아주 단순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단지 불필요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더 자세히 묻기도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냐고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조용히 다시 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더 묻지 않게 됩니다. 그때 상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괜한 오해나 불필요한 비교에서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나누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돈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을 괜히 가볍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는 충분히 따뜻하게 들릴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또 하나의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이야기는 늘 따뜻한 말로 시작됩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하고 지내요? 딸은 잘 있지요?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으세요? 손주는 자주 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정이 담긴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월을 지나며 가족 이야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손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뻐집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기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딸이 큰 회사에 다닌다. 사위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비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 아이는 왜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작은 비교가 쌓이면 마음속에 미묘한 불편함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이 길어질수록 모임의 공기가
조금씩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집은 늘 문제가 많은 집이구나. 저 사람은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의 말이 언젠가 자식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내가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돌아 자식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 밖에서 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 이야기를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할수록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식에 대해 물을 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들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동시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굳이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밖에서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일수록 가족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참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더 깊은 마음을 전해줍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도 담겨 있고 동시에 가족을 지켜주는 조용한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많이 외롭진 않으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요즘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괜히 허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집 안이 조용할 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물어봐주면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놓는 것은 때로 우리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의 길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한때 믿고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과거의 이야기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고민을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나 슬픔이 나쁜 감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마음 상태를 묻는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힘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시간을 스스로 잘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를 안정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굳이 내 약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웃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예전에 크게 실패한 적도 있었겠지요. 이런 질문은 가벼운 대화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보다 한 번의 실수가 더 강하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수를 지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과거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마음도 담겨 있고 동시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에는 조용한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와 지나간 과거를 모두 꺼내놓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세월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 가족에 관한 질문, 마음 깊은 이야기를 묻는 질문, 그리고 지나간 실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너무 자세히 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문을 필요 이상으로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줄입니다. 그것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따뜻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멀리서 시간을 내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저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이야기를 하느라 상대를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얼굴을 보며 오늘 얼굴이 참 밝아 보입니다. 목소리가 참 편안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작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자꾸 비슷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계속 이어지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아침 산책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창가에 놓아둔 화분을 돌보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를 비교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도 작은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랬지,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는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을 해보니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은 삶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결국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삶은 말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평이 많으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감사의 말이 많으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하려 합니다. 필요 없는 말은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생각보다 평온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조금 더 선택하면 됩니다. 감사의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들이 모이면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우리의 관계도 조금 더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